안녕하십니까. 이번 FSD 발표하게 될 모더니젤 8기 신현성입니다. FSD 같은 경우에는 피처 슬라이스드 디자인의 약자인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목차 설명하고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개요부터 하겠고요. 그 다음에 FSD의 핵심 개념, 그 다음에 FSD에서는 레이어라는 또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 설명까지 하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프론트엔드 개발하면서 좀 뭔가 처음에 가장 먼저 고민하고 계셨던 게 혹시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누군가 정해주지 않으면은 폴더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항상 이렇게 폴더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까요? 아, 네. 물론 백엔드 또한 이제 프레임워크나 뭐 이런 거 그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처럼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된 MVC 패턴 같은 이런 게 따로 프론트엔드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좀 팀마다 철학이나 스타일도 좀 다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프론트엔드에서의 폴더 구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이 컴포넌트 중심의 구조 기반입니다. UI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나누는 좀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UI,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 다음 페이지 순서로 이런 식. 장점은 이렇게 했을 때 재사용성이 뛰어난 컴포넌트 중심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이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UI가 분리되지 않는 점인데요. 상태 관리나 API 호출 같은 거를 어디에 둘지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컴포넌트 중심이기 때문에 좀 프로젝트가 좀 커진다면 기능 간의 연결이 조금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별 구조인데요. 말 그대로 기능 단위로 폴더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이제 레이어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초반에 좀 구조를 잡기가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프로덕트 컴포넌트가 있다고 치면은 이런 관련된 죄송합니다. 단점으로 도메인 간의 의존성이 커질수록 파일이 분산돼서 이제 관련 코드를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덕트 컴포넌트에서 뭔가 후기나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로직, 상태 관리 등을 다른 폴더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폴더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에러 날 때 이런 부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메인별로 이제 즉 비즈니스 로직 단위별로 폴더를 나눈 방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스나 프로덕츠라는 어스랑 프로덕츠라는 폴더를 두고 그 안에 API즈나 컴포넌트, 훅스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 이 부분 폴더로 안 하고 그냥 파일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관련된 코드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유지보수하기가 좋습니다. 이를 지역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단점으로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오히려 프로젝트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능이 여러 도메인에 걸쳐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둬야 할지 또 그런 아이디어를 짜야 돼서 좀 애매해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FSD입니다. FSD 아키텍처는 이제 앞에서 보셨겠지만 피처 슬라이스드 디자인의 약자인데요. 기능 분할 설계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FSD가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를 구조화하는 방법론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FSD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D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개념은 레이어와 슬라이스, 세그먼트가 되는데요. 이렇게 각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레이어는 프로젝트 최상위의 디렉토리를 말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기능적으로 나누는 첫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슬라이스는 특정 도메인 단위의 코드 그룹을 말합니다. 즉, 비즈니스 도메인 단위로 코드를 분리하는 개념입니다. 레이어 안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그먼트는 역할에 따른 코드 분리인데요. 정확히는 슬라이스의 역할에 따라서 코드를 분리하는 폴더이자 개념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무슨 소리인지 좀 감이 안 오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이제 FSD는 각각 레이어와 슬라이스, 세그먼트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즉 이제 폴더가 깊어지지 않도록 뎁스를 세 단계로 제한을 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한 폴더를 좀 더 만드셔도 되는데요. 약간 그럴 때는 좀 아토믹 디자인 패턴과 결합하는 거랑 좀 같이 연관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레이어부터 보자면 레이어의 최상위 디렉토리인 앱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앱, 프로세스, 페이지스, 위젯, 피처, 엔티티, 쉐어드가 있는데 이렇게 제한이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프로세스즈에 취소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페이지를 좀 하나에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좀 회원가입 절차 같은 걸 하고 나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런 페이지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를 이제 프로세스즈로 하나로 묶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위젯으로 페이지로 위젯으로 그냥 대체할 수 있어가지고 프로세스즈가 빠졌습니다. 이제 레이어 안에 슬라이스는요, 도메인이라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유저 포스트 코멘트로 예를 들었는데요. 뭐 유저 관련, 사용자 관련, 게시글 관련, 댓글 관련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다른 종류면 이렇게 나누라, 이런 그냥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트는요, 각각 슬라이스 간에 UI, 모델, API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그냥 사실 이렇게 해라 이것보다는 여기서 좀 더 추가될 수 있고요. 약간 정형화된 방식으로는 UI, 모델, API가 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봤어요. UI는 말 그대로 화면 담당이고, 모델은 이제 데이터 관리인데 상태 관리나 이런 것들도 모델에 들어갑니다. API는 진짜 그 백엔드와의 통신을 하는 부분에 대한 폴더입니다. 레이어를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프로세스즈가 빠졌다고 했으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빠진 폴더를 이렇게 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레이어의 각각의 역할을 좀 표로 한번 구성해 봤어요. 일단 먼저 앱은 앱 전체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가 써놨지만 라우팅이나 글로벌 스타일, 프로바이더를 이 앱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폴더가 이 앱에 따라서 뭔가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스인데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페이지별로 화면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위젯은 제가 예를 좀 들었는데요. 내비게이션 바나 이런 사이드 바, 헤더 이런 거를 위젯으로 처리합니다. 이제 피처랑 엔티티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거를 컴포넌츠라는 폴더 안에 같이 썼었는데, 이거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 피처는 좀 제가 재사용 가능한 기능이라고 써놨지만 정확하게 좀 얘기하자면 뭔가 사용자가 행동을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테마 변경을 한다든지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행동, 액션을 취할 때 이 피처를 씁니다. 이 엔티티는 데이터 모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쉐어드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유틸리티나 컴포넌트 등을 둘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규칙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잘 보면은 이 앱에서는 이 페이지, 위젯, 피처, 엔티티, 쉐어드 이 각각 5가지를 임포트해 올 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앱을 임포트할 수는 없지만 위젯, 피처, 엔티티, 쉐어드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자면 쉐어드는 엔티티, 뭐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임포트해 올 수 없습니다. 이런 미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좀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런 규칙들을 규칙에 따른 레이어 간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FSD 공식 문서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FSD를 사용하는 기업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GitHub 들어가면은 FSD 사용한 기업들 다 나옵니다. 또한 이렇게 FSD를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사용한 거를 이런 웹사이트 목록을 통해서 예제를 좀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누크 앱이라는 이제 하나의 레포지토리였는데요. 이렇게 각각 레이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기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컴포넌트 명까지. 이제 제가 위젯을 아까 전에 뭐 내비게이션이나 헤더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헤더를 이렇게 써놨고 여기도 좀 가려져 있지만 뭐 피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위젯으로 뒀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테마 변경하는 거는 피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사용자가 행동을 취하는. 그래서 이런 테마 변경 같은 거는 피처로 두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엔티티 관련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엔티티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이런 신발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데이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런 거를 엔티티로 묶고 보면은 이 좋아요 목록, 위시리스트를 좀 사용자가 이렇게 누르는 거 이런 거를 피처로 두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감싼 거를 또 위젯으로 처리하는. 실제로 그 헤더에 아까 전에 이 로그인 버튼이 지금 여기는 로그아웃으로 나와 있는데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로그인 폼을 보면은 여기는 다 피처로 묶더라고요. 사용자가 뭔가 입력하는 거니까 이거를 다 피처로 묶었습니다. 또한 이제 좀 중요한 규칙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제 공개 API 두 번째 규칙으로는 이제 각 슬라이스나 세그먼트 같은 모듈을 공개 API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공개 API가 뭐냐? 바로 index.js나 index.ts를 말하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다른 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열어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저라는 슬라이스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 안에 파일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index.js에서 이런 버튼, 타이틀, 이런 모달 같은 거를 익스포트를 다 시킵니다. index.js에서는 이렇게 함수나 파일 같은 거를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외부에서 index.js를 불러왔을 때 그 어떤 파일에서 컴포넌트가 좀 정의되었는지 그런 거 몰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드로 좀 보자면 이렇게 하나하나 임포트 해올 필요 없이 index.js에서 이렇게 익스포트를 시켰다면 전처럼
그럼 이렇게 하나의 index.js라는 파일을 가지고 와서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UI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필요 없는 그래서 index.js만 불러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OOP에서 봤던 캡슐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레이어 간의 상속, 추상화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뭔 소리냐면 레이어가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아래로 점점 내려오는 그런 위계 질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상속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풋 해오면서 불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 또한 추상화가 되는 거죠. 또한 같은 방식으로 호출되어도 다르게 작동한다는 이 다양성. 예를 들면은 버튼 같은 것도 인풋 해와가지고 써도 저희가 스타일링 같은 것도 다르게 할 수 있고 들어가는 데이터를 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양성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이 되었네요. 저는 이제 FSD의 결론을 좀 장단점으로 정리한 기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쉽게 교체, 추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장점인데요. 즉, 특정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때 전체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해당 기능만 변경하면 되는 걸 말하고요. 아키텍처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아키텍처가 이렇게 뭔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계속 폴더 구조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이 뭔가 표준화된 방법이 없을까? 그 말이 여기서 또 장점으로 나옵니다. FSD가 각 기능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내에서 일관된 구조를 이룰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뭐 에러 같은 것도 충분히 뭐 잡을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작업하거나. 세 번째로 확장성이 좀 뛰어나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가 커져도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방법론은 개발 스택과 독립적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방법론이랑 개발 스택과는 분리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액트에서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 뷰나 앵귤러 뭐 여기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예기치 않은 부작용 없이 모두 간의 연결이 제어되고 명시적입니다. 뭐 이거는 뭐 나와 있는 대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장점들을 토대로 보면은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키텍처 방법론이 비즈니스 지향적이라는 건데요. 결국 기능 중심적이다 보니까 코드를 분리할 때 뭐 개발 과정에서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첫 번째로 이제 다른 아키텍처에 비해서 좀 러닝 커브가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개발자라든지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을 쏟게 됩니다. 저 또한 이 FSD 아키텍처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지수이고 인식이나 팀 문화 및 개념 준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FSD 아키텍처에 대해서 아예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꽤 되세요. 제로초 강의에서도 봤는데 2년 정도 개발을 하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다반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긴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즉시 해결해야 된다. 즉 코드를 작성하면서 뭔가 개념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바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는 장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 문헌을 이렇게 네, 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